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아가서는 공포감이 밀려왔을 때 수면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내내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혹시 경험하셨나요? 이 불면의 늪에 빠지면 참으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면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왜 잠이 안 온지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로회복?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잠은 피로회복용이 아니고요. 피로회복 더하기, 뇌가 청소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뭘까요? 분명히 우리는 진화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동물로 태어났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잠은 진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다 경험하시겠죠?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첫째,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잘 외워지지도 않고 판단, 분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의 발생 위험이 커져요. 잠 못 이루면 먼저 두근거리게 되죠. 반응 시간이 지연되고 이 근육을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 발생 위험 또한 늘어나게 되고요. 참으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는 면역계의 손상 또한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것과 연관된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이냐? 바로 탈수입니다. 수면 부족과 탈수?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수면 부족은 왜 일어날까요? 아까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흥분돼서 기뻐서, 그럴 때는 수면 부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짧게 끝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탈수는 진행이 안 되고요. 그런 기뻐서 잠이 안 오는 경우 빼고는 뭡니까?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아가서는 공포감이 밀려왔을 때 수면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극도로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로 몰아가게 되죠. 따라서 교감신경이 흥분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탈수 현상이 우리 몸에 일어납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얘기가 성립됩니다. 수면 부족을 겪을 때, 불면 현상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차적인 조치, 탈수, 이 부분을 충분히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렸던 ECM에 들어차 있는 간질액 12리터를 좋은 소금물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이 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잠들러 간 사이에 우리 뇌는 그때부터 본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본 게임을 하느냐? 수면 시간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충분히 깊게 들었을 때 뇌 청소가 일어나서 우리의 기억을 방해하는 그런 쓰레기들을 다 청소해내는 것이죠. 수면 중에서 non-REM 수면이라고 있습니다. REM 수면이라는 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안구가 빠르게 움직이는 수면, Rapid Eye Movement, 이거를 REM 수면이라고 하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수면을 non-REM 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장기 기억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장기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학습 능력이 올라가지 않겠죠. 왜? 어제 거를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학습할 수 있겠습니까? 즉 학습이 토대로 되어져서 우리가 진화를 할 수 있겠죠. 달나라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장기 기억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데 동원이 되는 3형제가 있습니다. 다 파동인데요. 하나는 해마에서 발생이 되는 날카로운 파형의 잔물결, 샤프 웨이브 리플이라고 하는 200Hz의 파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두엽에서 발생하는 느린 피질파, 슬로우 웨이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상이라는 곳에서 발생하는 방추파, 스핀들이라고 하는 10 내지 15Hz의 이 파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작동을 해야만 장기 기억이 형성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가 밝혀졌어요. 참 놀라운 발견이기도 하고 중요한 발견이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74세 노인분과 20세 청년을 검사를 했어요. 뇌파를. 그랬더니 방추파, 스핀들파와 느린 피질파, 이 사이에 74세에서는 동기화가 안 되는 현상이 발견됐어요. 즉 20세에는 방추파하고 느린 피질파가 정점이 일치가 되어지죠. 근데 74세는 밀리세컨드 단위 정도의 차이, 오차가 벌어집니다.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74세 노인은 학습 능력이 20세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동기화가 부조화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 원인 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느린 피질파를 방해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있고요. 방추파의 발생을 방해하는 타우 단백질, 우리가 도체, 반도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 반도체는요 잘 안 통하는 것이고, 즉 우리 뇌에 저 쓰레기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 그리고 타우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 우리 뇌의 파동이 잘 형성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수면을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게 되죠. 깊은 수면에 해당되는 넌렘 수면과 얕은 수면이라고 하는 렘 수면, 이 두 가지인데,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몸을 회복하는 데 이 수면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즉 성장 호르몬을 이때 분비를 하게 되고 고장난 조직을 재생시키고 뼈와 근육을 새롭게 생성을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죠. 반면에 얕은 수면이라고 하는 이 렘 수면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뇌가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 혈액의 4분의 1이 뇌로 몰려간다고 하니까 이 시간에 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잠을 견인하는 데는 두 마리의 말이 필요한데, 하나는 멜라토닌이고 하나는 좀 생소한 아데노신이라는 것인데요. 이 두 마리 말이 잠이라는 마차를 이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열심히 놀게 되면 그 결과값으로 저녁이 어떻게 됩니까? 골아 떨어지게 되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먼저 아데노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곳에 저렇게 별집 모양의 아데노신이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수면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잠시 다른 팁을 하나 드릴까요? 카페인, 커피를 드시게 되면 잠이 깨고 잠이 안 오게 되죠. 이유는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아데노신도 사용하지만 카페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아데노신의 일부의 분자 구조와 카페인의 분자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아데노신 수용체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데노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ATP의 분해 산물이에요. ATP는 뭐죠?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죠. ATP를 낮 동안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날 골아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ATP가 저렇게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인산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그때마다 발생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동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리고 남는 잔재물이 뭐냐? 아데노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활동량이 많을수록 저녁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낮 동안에는 코티솔 레벨이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달이 뜨게 되면 그때부터는 멜라토닌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데노신이 낮 동안 ATP가 계속 분해되면서 축적이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수면 압력으로 작용하고 연이어 멜라토닌 농도가 오르면서 수면에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아데노신과 멜라토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후에 후속되는 것들이 꼭 있어야만 됩니다. 세 가지인데요. 삼형제가 받쳐줘야만 멜라토닌과 아데닌이 잠을 일으킬 수 있는, 수면에 들게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이라는 이 세 가지 삼형제가 도움을 주어야, 뒷받침이 되어야 아데닌과 멜라토닌이 비로소 수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들이 어떤 식으로 분포를 해 있어야 되느냐? 낮 동안에라도 지나치게 흥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즉 노르에피네프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어져서 흥분성이 되어지고 세로토닌 레벨이 줄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리고 도파민, 이거는 이제 만족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즉 행복과 만족의 호르몬인 세로토닌, 도파민 레벨이 떨어져 있고, 흥분되었을 때 나타나는 노르에피네프린 레벨이 올라가 있다면 낮 동안에 대단히 흥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는 저녁에 편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바람직합니까? 힘든 일이지만 세로토닌 레벨, 도파민 레벨은 올라가 있어서 즐겁기도 하고 만족되고 행복한 그러한 느낌 하에 있다면 노르에피네프린은 분비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겠죠. 이런 균형이 맞춰져 있을 때 말씀드린 아데닌과 멜라토닌이 잠이라는 마차를 잘 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파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 대부분 흥분을 하게 되면 베타파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잠에 들려면 이 알파파 단계를 거쳐야 가장 깊은 수면인 3단계 수면, 델타파 수면에 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낮 동안에 계속 과잉 흥분하게 되면 이 알파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인면장애, 수면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도 파동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약 7.83Hz, 이것을 우리가 휴먼 공명 주파수라고 하거든요. 표현상으로는 Earth Heartbeat, 즉
심장이 고동치듯이 지구도 고동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알파파는 주파수 대역이 약 8에서 10Hz 정도를 일컫습니다. 이것은 알파파의 주파수 대역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구와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한 몸이 되는 재밌는 방법, 저만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전거 타기입니다. 저렇게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알파파 대역과 동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완보하는 기분으로 자전거를 시속 7 내지 10km 정도로 주행을 한다면 우리 몸속에서 원하는 7 내지 10Hz 정도의 알파파를 우리가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대지 위에 서서 걷거나 뛰게 되면 우리는 대지로부터 전자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우리 몸속에 과잉으로 머물고 있는 정전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전거를 7 내지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맨발로 대지를 걷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가끔 짬을 내서 저렇게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알파파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불침번 내니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